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라이브 시간에 미처 다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겨울사진 촬영 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라이브 할 때 굉장히 좀 짧게 겨울사진 촬영 팁이 지나가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딥하게 겨울사진 촬영 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추워지고 이제 눈도 내리기 시작할 거고 올겨울이 얼마만큼 눈이 올지 모르겠지만은 겨울사진 촬영법과 눈사진 촬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정리를 해왔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에 약간 중복이 되는 얘기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첫 번째 제가 처음 얘기했던 거죠. 겨울사진에 있어서는 카메라 배터리를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지만 겨울 사진에서 2번, 3번, 4번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는 게 배터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배터리를 여유 있게 준비를 해가시고 스마트폰으로 뭐 등산을 가거나 어디 가서 사진 많이 찍으시죠. 순식간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겨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배터리 떨어진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명심하시고 여유분의 배터리는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방한 장비를 철저하게 챙기시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한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 서서 촬영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입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옷을 입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역동적으로 겨울에 막 움직이면서 촬영할 일이 별로 없죠. 아무래도 풍경 위주의 사진을 많이 촬영하실 거기 때문에 방한복과 장갑 그리고 신발도 두툼한 신발도 눈밭을 걸을 일이 생긴다 그러면 방수되는 신발들로 준비를 해서 철저한 추위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 사진 찍는 법에 대해서도 많이들 여쭤보셨는데 눈 사진 찍을 때 F값 그러니까 조리개 값에 따라서 눈송이의 굵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는 하지만은 조리개 수치를 조일수록 그러니까 F값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눈속이는 작게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리개 수치가 낮을수록 눈송이는 크게 몽글몽글하게 표현이 되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렌즈도 관광 렌즈보다는 망원 렌즈 계열로 촬영을 할 때가 눈송이가 더 몽글몽글 예쁘게 표현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프레쉬를 사용해서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프레쉬를 사용하면은 프레쉬가 터지면서 흰 눈이 반사되면서 눈송이가 굉장히 몽글몽글 좀 앞에 있는 부분의 눈들이 밝게 비춰지면서 크게 찍히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프레쉬를 사용해서 촬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밌는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쉬를 사용하실 때는 뭐 TTL이니 뭐 그런 자동으로 노출을 잡아주는 그런 광량을 설정해주는 기능보다는 프레쉬 자체에서도 매뉴얼로 촬영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뭐 1분의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여러 가지 그 단계의 스텝들이 프레쉬 광량이 조절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순차적으로 이동해 보면서 어느 정도 광량이 적당한지를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셔터 스피드는 160분의 1에서 200분의 1초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조리개 수치와 설정에 맞춰서 촬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눈송이를 촬영할 때 포커싱이 안 된다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눈송이를 촬영할 때 포커스 그럼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까요? 흰 눈이기 때문에 흰 눈에는 사실 초점이 잘 맞지 않죠. 포커스라는 게 컨트라스트인데 물론 밤에 내리는 눈은 초점이 잘 잡힙니다. 검정색과 흰색의 대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밝은 대낮에 더구나 뒷 배경이 눈밭이 되면 더더욱 초점은 안 잡히게 되겠죠. 그럴 때는 내가 찍고자 하는 눈 근처에 다른 피사체의 포커스를 잡아주시고 촬영하면 됩니다. 뭐 난 사람이 없는 게 좋아 아니면 물건도 없는 게 좋아 그럴 때는 그 찍고자 하는 초점을 잡고 싶은 위치에 사람을 잠깐 세워놨다 나오라 그래서 촬영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물건 하나 놓고 그 부분에 포커스를 잡고 그 뒤에 촬영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 사진일 경우에는 노출을 한 스탑 정도, 한 스탑이 조금 더 이렇게 오버해서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라이브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카메라는 굉장히 멍청한 기계예요. 그래서 흰색과 검정색을 회색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검정색은 더 어둡게 찍어야지 검정색이 되는 거고 흰색은 더 밝게 찍어야 흰색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스키장이나 뭐 이런 눈밭에 가서 촬영을 하면
사진이 좀 칙칙한 사진을 많이 촬영하셨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노출을 한 스탑 정도 오버해서 촬영해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이러면 또 질문들 하시더라고요. 그럼 한 스탑, 두 스탑, 도대체 스탑이 뭐야? 라고 질문들 하시죠. 추상적인 개념으로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 스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 스탑의 부분을 여기 설명드리려면 조금 더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스탑에 대한 건 제가 정리를 해서 다음번 강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쉽게 설명드리면 노출 좀 오버해서 촬영하시는 거예요. 밝게. 좀 더 밝게 내가 생각했던 적정 노출보다, 그리고 카메라에서 잡아주는 적정 노출보다 좀 밝게 촬영을 해주시면은 좀 더 화사한 눈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ND 필터 아시죠? 사진을 좀 어둡게 찍게 하는 ND 필터를 활용해서 촬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럼 셔터 스피드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느려지게 되겠죠. 심지어 1분, 2분 이 정도까지 길게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촬영하면은 구름은 움직이고 눈송이 자체도 거의 사라지게 되고 눈밭에 그런 하얗고 투명한 느낌은 훨씬 더 질감은 부과돼서, 그러니까 질감 자체가 사라지게 됐죠. 그냥 흰색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걸 흑백으로 바꿔서 촬영한다든지 나중에 보정할 때 흑백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되게 이쁜 사진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구름의 움직임을 담아보시는 것도 겨울 사진에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케를 활용한 촬영이에요. 이제 12월이고 연말 연시에는 굉장히 거리에 트리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상점이나 이런 데들 전구들을 많이 걸어놓기 때문에 그런 전구들을 보케로 뒤에 아웃포커싱 시켜서 동글동글 몽글몽글 만들어 주시고 인물을 앞에 놓고 촬영하신다든지 그러면은 굉장히 따뜻한 감성의 사진을 찍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겨울이라고 풍경 사진에 연연하지 마시고 인물이건 뭐가 됐건 내가 담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 쓸쓸한 거리 풍경을 담고 싶다든지 크리스마스에 따뜻한 느낌을 담고 싶다든지 그러니까 눈이나 겨울이라는 그런 소재에 얽매이지 마시고 주제를 가지고 내가 주제를 갖고 쓸쓸함, 희망, 기쁨, 추위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겨울의 모습을 담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경 사진을 찍을 때 또 하나의 눈 사진을 찍을 때 좀 팁은 대비되는 단풍 사진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대비되는 사진을 촬영해 보시면은 또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왜 난 눈을 사진을 찍으면 눈이 안 보여?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보일 수밖에 없죠. 흰 눈을 찍는데 뒤에 배경이 눈밭에 촬영하면은 안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 어두운 색 옷 앞에 제가 어두운 색 같은 색 계열의 물건을 들고 있으면 안 보이겠죠. 그건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흰 눈송이를 강조하고 싶다면은 뒷 배경이 좀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눈의 어떤 내리는 모습이나 그런 질감들을 표현하기는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눈의 그런 텍스처를 표현하기에는 역사광 상황에서 촬영하시는 게 눈의 질감 표현은 훨씬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눈이 내릴 때 촬영하시다 보면은 뿌옇고 흐린 하늘이 굉장히 많죠. 그럴 때 눈 내리는 모습에 집중한다면 하늘은 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하늘을 담지 않고 그 앵글을 잡아보시는 거예요. 하늘이 들어가 봤자 산만해지는 그런 구도를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에만 오롯이 집중을 해서 하늘을 제외하고 나머지 앵글을 담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눈이 그치고 하늘이 맑고 파란 하늘이 나오면 하늘과 같이 촬영해 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진에 이야기를 담는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겨울이면 회자되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 사진들은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어떤 사진을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제 뒤로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 그 사진을 보시면은 이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예상이 되죠. 이런 사진들. 그래서 겨울이 준 이미지들을 내가 어떤 그런 추상적인 이미지들을 사진이라는 현실적인 프레임 안에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겨울 사진들을 촬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겨울이라고 웅크려서 집 안에만 있기보다는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겨울을 내 카메라 안에 담아보시는 게 사진 실력이 한껏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겨울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겠습니다. 운동선수들한테는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해의 성적이 바뀌어진다고 하죠. 사진 역시도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해의 봄,
가을, 여름 예쁜 그림들을 담아낼 수 있는 실력들이 겨울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절대 웅크리지 마시고 나가서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눌러보시길 바랄게요. 그렇다고 뭐 코로나 시국에 막 여기저기 막 사람 많은 데서 촬영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촬영 포인트 담아보시고 조금 더 창의적인 사진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사진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여러분과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